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된 낯선 통장.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농촌 마을. 2024년 11월 이곳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이덕수 씨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덕수 씨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농부로 유명했죠. 평생을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며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이덕수 씨의 인품을 기리며 애도를 표했죠. 마을 이장이 장남 이정우에게 말합니다. 정우야,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평생 남을 속이거나 나쁜 일 한 번 안 하시고. 정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아버지가 그런 말씀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둘째 딸 이영희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어요. 막내 아들 이민수가 영희에게 말합니다. 누나,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으시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정부 보조금도 꼭 필요한 것만 받으시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세 남매가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50년 넘게 살아온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정우가 안방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물건이 생각보다 많네.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하지? 영희가 부엌을 뒤지며 말합니다. 오빠,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게 이게 다예요. 정말 소박하게 사셨어. 민수가 거실의 낡은 장롱을 열어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옷들도 다 낡았네. 새 옷 하나 안 사시고. 정우가 서랍을 하나씩 뒤지다가 말합니다. 여기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것 같아. 통장이랑 보험증서 같은 거. 영희가 다가오며 말합니다. 오빠,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민수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많지 않을 거야. 농협 통장에 몇백만 원 정도 있으면 다행이지. 정우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던 중 낡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궁금해하며 말합니다. 이게 뭐지? 천으로 쌓여 있네. 천을 풀어보니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던 농협 통장이 아니었죠. 영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오빠, 이 통장은 뭐예요? 아버지가 이런 통장을 가지고 계셨나? 민수가 통장을 보며 말합니다. 시중은행 통장인데 아버지가 농협 말고 다른 은행도 쓰셨나? 정우가 통장을 펼쳐보던 순간 세 남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게 뭐야? 통장에 적힌 잔액은 무려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영희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7억이라고요? 아버지가? 민수가 통장을 뺏어보며 말합니다. 잠깐. 이거 진짜야? 정말 우리 아버지 통장 맞아? 정우가 통장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며 말합니다. 예금주가 분명히 이덕수. 우리 아버지 맞아. 영희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으셨지?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민수가 거래 내역을 보며 더 놀라서 말합니다. 이것 봐. 입금자 이름들이 이상해. 통장의 거래 내역에는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입금자 이름들이 모두 낯선 여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가 거래 내역을 읽어보며 말합니다. 김선영, 박미경, 최정숙, 한은주. 이 사람들이 누구야? 영희가 의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빠, 이 여자들이 누구길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을 보냈을까요? 민수가 날짜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이것 봐,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와 있어. 마치 월급처럼. 정우가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말합니다. 어떤 달은 500만 원, 어떤 달은 1000만 원. 금액도 일정하지 않네. 그때 영희가 통장 맨 뒷페이지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영희가 메모를 읽으며 말합니다. 여기 뭔가 적혀 있어.
이 돈은 진실을 아는 자에게만 남긴다. 민수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진실을 아는 자. 무슨 뜻이야? 정호가 생각에 잠기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 숨기고 계셨다는 얘기인가? 세 남매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이 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민수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이런 돈을 숨겨두셨다니. 정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우선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분명히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을 거야. 영희가 불안해하며 말합니다. 오빠 혹시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다른 가정을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민수가 그럴 리 없다며 말합니다. 누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실 리 없어요. 정호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7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온 건지.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가 가장 먼저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생각해 본 결과 뭔가 단서를 더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정호가 아버지 방을 다시 뒤지며 혼잣말합니다. 분명히 다른 단서가 더 있을 거야. 아버지가 이런 큰 비밀을 통장 하나만 남기고 가셨을 리 없어. 그때 영희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빠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나더라고요. 민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도.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숨기신 게 있는 건가? 정호가 책상 서랍을 뒤지며 말합니다. 뭔가 더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냥 통장만 숨겨두셨을 리 없어. 그때 정호가 서랍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호가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이것 봐. 봉투가 하나 더 있어. 영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보며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진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진인데 모르는 여자와 함께 찍은 거네? 영희가 사진을 자세히 보며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여자 누구예요? 어머니가 아닌데. 정호가 편지를 펼쳐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 마이너스 선영이가. 영희가 깨달으며 말합니다. 선영이? 통장에 있던 김선영이랑 같은 이름이에요. 민수가 다른 편지를 보며 말합니다. 여기도. 덕수 오빠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덕분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미경이. 정호가 편지들을 다 펼쳐보며 말합니다. 전부 감사 편지들이네. 그리고 이름들이 모두 통장의 입금자들이야. 영희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럼 이 여자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보낸 이유가 감사해서였다는 거예요. 민수가 의문을 표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뭘 감사해서? 아버지가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셨길래? 정우가 편지를 더 자세히 읽어보며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내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줘서. 이런 내용들이야. 영희가 추리하며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는 얘기인가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가난하셨잖아요.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때 정호가 편지 한 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정호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것 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 정호가 편지를 읽어줍니다. 덕수야, 내가 그때 우리를 위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것을 잊지 않겠어.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고 이제 성공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어. 마이너스 정수기가. 영희가 충격받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며 말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적 없어요. 정호가 생각해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일하신다고 집을 비우셨던 적이 있었잖아. 영희가 기억하며 말합니다. 맞아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 벌러 서울 가셨다고 하셨는데 민수가 깨달으며 말합니다. 설마 그때가? 정우가 더 많은 편지를 찾아보며 말합니다. 더 찾아보자. 분명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야. 오래된 상자를 뒤지던 민수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형, 누나.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영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일기장.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 정우가 일기장을 받아들며 말합니다. 언제 것부터 쓰신 거지? 일기장을 펼쳐보니 1987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첫 장을 읽어보며 말합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 큰일이 벌어졌다. 마을에 화재가 났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영희가 궁금해하며 말합니다. 화재요. 무슨 화재? 민수가 기억하려고 하며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려서 기억 안 나는데. 정우가 계속 읽어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영희가 긴장하며 말합니다. 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까요? 정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읽습니다. 김씨네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다. 다행히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다. 민수가 조급하게 말합니다. 형, 뭘 보신 거래요? 정우가 더 뒤 페이지를 넘겨보며 읽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사람들이 김씨네 창고에 불을 질렀다. 김씨가 마을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것을 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다. 영희가 충격받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방화를 목격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을까요? 정우가 계속 읽어보며 말합니다. 여기 있네. 이장이 나를 찾아왔다. 만약 이 일을 발설하면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 영희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 악질들이. 정우가 더 충격적인 내용을 읽습니다. 결국 김씨가 방화범으로 몰렸다. 자신의 집에 보험금을 타려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민수가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정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습니다. 김씨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말했다. 영희가 놀라며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히려 내가 김씨와 공모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이장과 그 일당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민수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 더러운 인간들. 정우가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결국 나도 3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 가족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다. 언젠가는 이 누명이 벗겨질 것이라 믿는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구나. 민수가 깨달으며 말합니다. 그럼 통장에 그 여자들은? 정우가 추리하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 분들이야. 김씨 가족들과 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김선영 씨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세 남매가 김선영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정우가 초인종을 누르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수 씨 자녀들인데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김선영이 놀라며 말합니다. 어머, 덕수 아저씨 자녀분들이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거실에 앉은 세 남매를 김선영이 차를 대접하며 말합니다. 아저씨,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영 씨,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저씨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말합니다. 은인이라고요? 김선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김철수예요. 30년 전에 양평에서 농사짓던. 정호가 깨달으며 말합니다. 아, 그때 화재 사건의 김씨.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덕수 아저씨만이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영희가 감동받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김선영이 설명합니다. 아저씨가 진실을 말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셨어요. 저희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물어봅니다. 그럼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진 건가요? 김선영이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5년 후에 이장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진실을 고백했어요. 그때서야 아버지와 덕수 아저씨의 누명이 벗겨졌죠. 정호가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죄였다는 게 밝혀진 거네요.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셨잖아요. 그 보상을 하고 싶었어요. 영희가 이해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보내주신 거구나. 김선영이 계속 설명합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모두 덕수 아저씨의 희생을 알고 있었죠. 민수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김선영이 덧붙여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공한 후에는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늘 거절하셨어요. 정호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거절하셨다고요? 김선영이 설명합니다. 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했어요. 영희가 깨달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통장을 숨겨두셨구나. 김선영이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통장을 발견할 텐데 그때 진실을 말해달라고.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세 남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그런 희생을 하셨는데. 민수가 후회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난한 농부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영희가 위로하며 말합니다. 민수야, 우리 모두 몰랐어. 아버지가 일부러 숨기셨으니까. 정호가 생각에 잠기며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게 있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다음 날 세 남매는 편지에 적힌 다른 주소들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박미경 씨는 현재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박미경이 세 남매를 반갑게 맞으며 말합니다. 덕수 아저씨 자녀분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호가 놀라며 말합니다. 저희를 아세요? 박미경이 웃으며 말합니다. 물론이죠. 어렸을 때 자주 봤거든요. 특히 정호 오빠. 영희가 기억하려고 하며 말합니다. 미경 언니.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박미경이 설명합니다. 저는 그때 김철수 아저씨 딸이에요. 선영이 언니 동생이고요. 민수가 깨달으며 말합니다. 아, 그럼 같은 가족이시구나.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정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요? 최정숙 씨, 한은주 씨. 박미경이 설명합니다. 정숙 언니는 그때 우리 동네에 살던 분이에요. 화재 사건으로 집을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덕수 아저씨가 도와주셨죠. 영희가 감동받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까지 하셨어? 박미경이 계속 말합니다.
은주 언니는 그때 과부셨는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덕수 아저씨가 몰래 도와주셨죠. 민수가 놀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셨는데 어떻게 남을 도우셨을까요? 박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게 덕수 아저씨의 위대함이에요. 자신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정호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자 같은 분이셨어. 민수가 반성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요, 아버지. 정호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돈, 우리가 받아도 될까? 영희가 생각해보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아는 자에게만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았으니. 민수가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그냥 나눠 가지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 정호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맞아. 아버지라면 이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실 거야. 그때 영희가 아버지의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영희가 편지를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오빠들 여기 또 편지가 있어요. 편지 봉투에는 내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호, 영애, 민수야.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의 작은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정호가 계속 읽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에게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지만 사실 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올바른 방법으로 벌고 올바른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이다. 그것은 내게 감사한 분들이 보내주신 마음이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영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숨겨두셨구나. 정호가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그대로 두기엔 아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고 싶었다. 민수가 감동받으며 말합니다. 역시 아버지. 정호가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너희 삼남매가 힘을 합쳐서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다. 세 남매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가 제안합니다. 오빠들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해요. 민수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그래.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하자. 정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농촌을 돕는 일을 하면 어떨까? 영희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는 거죠. 민수가 덧붙여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3개월 후 세 남매는 덕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정호가 인사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수재단 이사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재단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영희가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영희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식에는 김선영, 박미경 등 아버지를 도왔던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선영이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덕수 아저씨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미경이 덧붙여 말합니다. 저희도 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년 후 덕수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희가 아버지 묘소에서 보고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1년 동안 100개 농가를 도왔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10명을 도와드렸고요. 정호가 옆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민수가 감사를 표합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세 남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호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았어. 민수가 다짐하며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갈게요. 5년이 지난 후 덕수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세 남매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보고서를 보며 말합니다. 올해로 500개 농가를 도왔네. 정말 대단해. 영희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도 200건이나 했어요.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작은 통장으로 이런 큰 일을 만들어내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직원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사장님들, 오늘 MBC에서 재단 인터뷰 촬영하러 온다고 했는데요. 정호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아야지.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영희가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가르침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기자가 더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정호가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남을 도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덧붙여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10년이 지난 후 덕수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남매가 아버지 집에서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그때 그 통장을 보며 말합니다. 이 작은 통장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지. 정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민수가 감동받으며 말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죽어서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 그들의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 재단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아들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영희의 딸이 말합니다.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민수의 아들이 다짐하며 말합니다. 재단 일을 평생 이어갈게요. 그날 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았죠? 영희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민수가 말합니다. 그 작은 통장이 이렇게 큰 사랑을 만들어냈어요. 15년이 지난 현재 덕수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NGO가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호가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이 상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 가신 저희 아버지 이덕수 씨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정호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푼의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희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 방에서 세 남매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호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 작은 통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민수가 감개무량해하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아.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묘소를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덕수님 덕분에 우리 손자가 대학에 갔어요. 한 농부가 말합니다.
덕수 재단 덕분에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합니다. 법률 지원 받아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세 남매가 이 모습을 보며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영희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이 되었어요. 민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날 저녁 덕수재단에서는 창립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호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5년 전 저희 아버지가 남긴 작은 통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민수가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이덕수 씨의 위대한 유산을 기렸습니다. 이덕수 씨가 남긴 것은 7억 원의 통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 자녀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